정개특위, 사개특위. 정개특위, 사개특위는 이제 계속 이제 뭐 의견도 모으고 논의를 하고 있고요. 뭐 또 의총 열어서 의견도 듣고 그럴 예정에 있습니다. 예. 의총은 언제 열려요? 의총은 이번 주에 이제 하려고 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뭐 저희가 수목금 이제 그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하니까 뭐 좀 대략 얘기는 한 목요일 정도 하면 어떻겠냐 이런 정도 얘기가 있는데 또 일정을 좀 봐가지고 최대한 많이 오셔야 되니까 그렇게 좀 뭐 수목금 중에 정할 그런 생각이에요. 예. 지금 본회의가 원래 이제 11일, 뭐 17일, 18 이 정도 잡혀 있었는데 그때하고는 조금 달라질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뭐 인원하고 있다고 하십니다. 아직 확정된 건 아닌데 뭐 대략 지금 날짜로 보면 뭐 17, 18, 19 하여튼간에 그 정도의 선에서 예, 진행하게 될 것 같고요. 국정조사는 못 받는다는 게 어떻게 지금 상황으로는? 지금 이제 국정조사는 사실은 이제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 이런 문제를 가지고 국정조사한 예가 없다고 그러고요. 우리가 노크 기순하고 뭐 이럴 때도 한 적이 없고요. 또 하나 이제 국정조사해서 그걸 이제 본회의에서 의결해가지고 통과를 시켜야 되는데 이제 그렇지 못해서 못한 경우도 많이 있고 그래서 대부분 이제 이렇게 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 하시고 끝난 적이 많이 있다고 그러시고요. 그런 정도 문제였고 사실은 국정조사 아니더라도 뭐 국방이나 이런 데서 충분히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뭐 그거는 그렇게 마땅하지는 않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야성당 대표들이 신상정 위원장 주최했던 기자회견도 좀 하고 네, 네. 대표께서도 만나셔서 이정희 대표도 그런 거 관련해서 청취하셨다고 하시고 그래서 뭐 만나시거나 하시는 계획이 아니면 어떤 민주당 입장을 전할 계획이 따로 있으신지. 뭐 대표들이나 뭐 이렇게 의원님들끼리는 서로 뭐 얘기도 하시고 뭐 그러하신 부분이 있으시겠죠. 근데 이제 지금 뭐 오피셜하게 따로 만나서 의견을 전달하거나 그럴 계획은 아직은 제가 듣지는 못했고요. 뭐 일단 야삼당 대표님들 일단 11시에 뭐 기자회견 하신다니까 얘기를 좀 보고 또 뭐 어떤 거를 또 요청하시는지도 뭐 보고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예. 민주당의 정책들을 좀 나서서 그다음에 선거에 어떻게 의견할 건지 소신 있게 해달라라는 입장인 것 같은데 네네. 그거에 대해서는 지금 민주당에서 전할 메시지라는 거 있는 게 혹시 뭐 일단은 선거제도 개혁에 대해서 저희 입장은 달라진 게 없습니다. 뭐 잘 아시겠지만 패스트트랙에 같이 했고요. 뿐만 아니라 이번 변경된 선거제도가 우리 당에게 사실은 그렇게 유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정치개혁하겠다라고 하는 뜻으로 같이 했었던 부분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달라진 바가 없고요. 그런데 이제 선거법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상대가 있지 않습니까? 야3당도 있지만 또 자유한국당이라고 하는 제1야당이 있는 거고 그래서 기억하시겠지만 저희가 패스트트랙 하면서도 홍영표 원내대표 계실 때부터도 이 선거법이라고 하는 것은 게임의 룰이기 때문에 자유한국당이 언제든지 같이 얘기할 수 있어야 되고 얘기해서 최대한 합의한 내용을 만들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여러 차례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뭐 이제 패스트트랙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논의가 다 끝난 게 아니라 언제까지 논의해서 의결한다라고 하는 이런 과정에 대한 얘기이기 때문에 저희가 자유한국당이 이 선거법과 관련돼서 들어와서 최대한 논의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맨 처음부터 가지고 있었던 입장이에요. 그런데 그래서 첫 번째는 그 선거법이나 정치개혁에 관한 저희 생각 변함이 없다는 거. 그러나 그러면서 또한 이것이 게임의 룰이기 때문에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들어와서 같이 의논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또 한 가지를 상기할 것은 그런데 이제 작년에 있었던 그 교섭단체 3당 간에 합의했던 점 있지 않습니까? 그 정신, 그것도 그대로 저희가 존중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전체적인 틀을 가지고 우리가 의논을 할 것이기 때문에 예, 뭐 그렇게 의논할 거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한편
목표가 고소고발 취하가 완전한 국회적 상황의 정권이라고 어제 얘기하셨거든요. 네. 이게 확산 문제로 올라가는 적이 많네요. 그동안에는 그 고소고발 취하가 조건으로 얘기된 적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얘기가 뭐 살짝 맨 처음에 좀 나오긴 했지만, 고소고발 취하에 대한 저희 입장은 여러 차례 원내대표도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뭐, 이렇게 우리 국회의원들끼리 이렇게 해서 없앨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니다라고 하는 게 기본적 입장이고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선거 과정이나 선거법이나 뭐 이런 거였으면 그동안에 이제 관행처럼 이렇게 뭐 서로 고소고발 취하나 이런 게 할 수 있지만, 이거는 뭐 온 국민이 거의 생중계로 보셨잖아요. 생중계로 보신 그것도 국회 선진화법이라고 하는 본인들이 만든 그 법을 아주 폭력적인 방식으로 어긴 거를 모든 분들이 다 보신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뭐 우리 국회 내에서 의원들 간의 문제로 정리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뭐 그렇게 깊이 얘기되거나 그것이 전제되거나 그런 부분은 없었습니다. 물론 지금 뭐 조사가 시작이 되었고 또 많은 자유한국당 의원님들이 이것 때문에 뭐 부담을 느끼고 계신 건 알고 있어요. 하지만 그것이 우리가 뭐 서로 알아서 처리할 수 있는 문제라든지 국회 정상화의 조건이라든지 그렇게 얘기된 적은 네, 없습니다. 정규특위위원장 교체에 대해서 네네. 계속 지금 얘기할 사항이 아니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언제가 되면 그 과정을 말씀할 상황이 있는 건가요? 글쎄요, 뭐 언제 얘기할 수 있는지는 뭐 저도 잘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지금 이제 뭐 그렇게 뭐 제안했냐 안 했냐 뭐 이렇게 하는 거는 맞지 않다 이렇게 판단을 하시는 거고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얘기하기 상황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고, 그거는 뭐 아주 나중에 뭐 얘기할 수 있을지 아니면 없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예, 그거는 뭐 사실은 판단할 수 있는 어떤 시점이 오면 할 수 있겠지만 또 그때 가서 또 그걸 뭐 새삼스럽게 또 얘기를 하겠습니까?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예. 계속 입장을 소통에 미스커뮤니케이션이 있었다 이런 정도. 그러니까 저는 이제 어제부터 그렇게 말씀드린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서 전혀 얘기 없이 그렇게 어느 날 갑자기 과연 정할 수 있겠는가, 그동안의 과정을 보면 상식적으로 생각을 조금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는 뭐 그게 어느 정도 수준이라면 그거를 분명히 논의했다고 받아들이실 수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상식적인 수준으로 우리가 전혀 아무 얘기 없이 갑자기 이런 일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거는 맞지가 않죠. 예. 어느 정도 뭐 얼마만큼 뭐 어느 정도 이런 거에 대한 이견이 있을 수 있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볼 수는 있는 점은 있겠으나 전혀 얘기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좀 제가 봤을 때도 그렇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이고, 또 뭐 미스 커뮤니케이션이었다라고 하는 점도 우리가 서로 얘기할 때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각자 강조하고 싶은 점들을 더 강조하거나 받아들이고 싶은 점들을 더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뭐 그렇게 얘기하시는 건지는 모르겠으나 그냥 제 입장으로 말씀드리면 전혀 얘기 없이 그런 일을 할 수는 없다. 그런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오히려 저는 그렇게 이해합니다. 뭐 예를 들면 정치개혁을 분명히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뭐 그 압박을 하시는 거다, 뭐 이 정도 이해를 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국회 지형이 제가 볼 때는 좀 많이 달라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우리가 그 생각해 보시면 패스트트랙 이후에 지금 바른미래당이라든가 민주평화당이 다 이제 원내대표들이 다 바뀌셨잖아요. 그리고 예를 들면 유성엽 의원님 같은 경우도 아주 공식적으로 패스트트랙에 올라간 그대로는 할 수가 없다 이렇게 강하게 얘기하셨고, 또 뭐 오신환 대표님 같은 경우도 좀 약간 스탠스가 좀 다른 점이 있으신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그때하고 똑같은 수준과 똑같은 모양으로 뭔가가 진행이 되지는 않지 않겠나
뭐 그거는 뭐 저희 생각입니다. 그리고 뭐 제가 알기로는 각 당에서도 또 대표님들과 원내대표님이나 또 의원님들이 생각이 좀 많이 다르신 분들이 실제로 표출이 되시고 있기 때문에 뭐 패스트트랙 때와 다 똑같다.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지형이 좀 많이 다르고 네. 오늘 또 야3당 네. 하고 다른 미래는 합의 이후에 또 한국당과 국정조사 요구하면서 네. 약간 네. 민주당 수세에 몰린 거 아니면 이런 분석이 있을 수 있는데 네. 혹시 그런 거에 관한 대책이나 이런 걸 하고 계시는지. 뭐 특별하게 뭐 대책이랄 거는 없고요. 아까 말씀드린 지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제 국회에 각 당의 정치 지형이 조금 많이 변화가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면에서는 뭐 그 각 당 안에서도 서로 의견이 갈리는 점이 있는 걸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정권 완전히 똑같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데 그래도 뭐 같이 해야 할 것은 해야 하고요. 또 그런데 입장이 전혀 다르다 이런 거는 또 다른 대로 예를 들면은 뭐 좀 전에 물어보신 것처럼 그 북한 그 선박과 관련해서 뭐 국정조사에 대한 입장은 또 저희는 그렇고 그다음에 또 또 다른 국회 정상화에 대한 입장은 또 뭐 좀 다를 수도 있고 그래서 어떤 거는 또 협력하고 어떤 것은 또 뭐 견제하면서 갈 수밖에 없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추경 현안이 있는데 네, 본회의 일정도 네. 지켜주고 얘기를 하시다고 하는데 외교위원장 선거 같은 거 이런 것도 좀 본회의랑 별개로 지어질 게 있는지. 그 예결위원장 선거는 이제 자유한국당에서 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오늘 의총을 하거나 의총을 하지 않거나 뭐 어떻든 간에 뭐 공고를 내서 그 경선에서 뽑으신다고 저희는 얘기 들었고요. 이게 뭐 달라졌는지 모르겠으나 이렇게 되면 뭐 아시는 대로 공고하시면 3일 후에 선거하신대요. 그래서 이제 하고 나면 본회의에서 의결해야 되는 해야 되고요. 의결하게 되면 그러니까 그때는 이미 이제 각 당에서 예결위원들 명단 다 낸 상태거든요. 이제 그런 상태로 예결위가 구성이 되고 위원장 구성이 되고 이제 그러고 상임위가 이제 다음 주부터 다 본격적으로 진행되면 아마 그 추경안들 각 상임위에서 추경안들이 좀 논의가 되리라고 보고요. 그러면은 의결하는 데는 뭐 여러 가지 뭐 얘기가 있으나 뭐 크게 문제 없지 않을까 이렇게는 보고 있는데 또 뭐 워낙에 국회라고 하는 게 좀 변화무쌍하니까 좀 알 수는 없지만 대략은 그렇게 좀 흘러가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주 중으로 외교위원장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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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저희 중립특위위원장 다를지 상위특위위원장 다를지 그 관련해서 의총 전에 의원님들께 어떤 뭐 의견 주거나 불편한 상황에서 그런 사전 작업을 좀 하고 계신 건가요? 아니면 의총에서 그날 하루에 딱다 정리를 하시겠다는 지금 뭐 의원님들이 이제 뭐 저희가 의견을 주세요 이렇게는 이제 말씀 안 드렸어도 이미 이제 뭐 방송이나 이런 걸 통해서 의견을 얘기하신 분들도 계시고요. 그다음에 또 뭐 개별적으로 의견을 말씀해 주시는 분도 계시고 그래서 저희가 의총을 열어서 의견을 수렴해서 이제 정하긴 할 건데 또 만약에 뭐 한 번 해서 의견이 뭐 정리가 도저히 안 된다 그럼 뭐 한 번 더 할 수도 있고 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뭐 해봐야지 알죠. 네. 내일 박현민 교섭단체 대표님을 하시는 분 네. 초안 정도는 나온 거. 네, 다 나왔습니다. 어떤 메시지 좀 하실 건지 그거는 내일 보시면. 그 전에 좀 일단 그거는 내일부터 쫙 보셔야지 약간 좋으시지 않겠습니까? 키워드요? 아니 뭐 그 키워드야 뭐 그동안 대표님이 쭉 얘기하신 그런 맥락 안에 있는 거죠. 예. 그건 약간 내일을 위해서 조금 남겨두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이 정도 하면은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